다음은 귀금속 소재고요. 귀금속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금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은 기계적,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연성과 전성이 우수합니다. 변색이 잘 되지 않고 광택이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금 자체는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은, 구리, 니켈, 아연으로 합금시켜서 경도와 강도를 높입니다. 안경테 소재로는 사실 유연하거나 이런 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경도와 강도를 높인다. 거기에 이제 은, 뭐 구리, 니켈, 아연 등을 합금시킨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금 합금 중에는 화이트 골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WG로 표현을 하고요. 금에 니켈 또는 팔라듐, 구리, 아연 등을 첨가한 금 합금으로써 백색입니다. 그래서 백금 대신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다. 화이트 골드.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금입니다. 귀금속 소재 중에 가장 비중이 커요. 그리고 연성이 크고 내부식성과 강택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안경테 소재로는 이리듐이나 료듐과 같이 합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겁고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많이 사용은 안 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음은 은입니다. 은은 전성과 연성이 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풍부하고요. 그래서 얇은 은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얇게. 그리고 열과 전기 전도성은 금속 중에서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열 전도나 전기 전도하는 거는 은이 가장 좋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듐. 이거는 이제 반사율이 굉장히 좋고 안경테에서 굉장히 밝은 은색을 나타내는 도금 재료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실제로 롤렉스 시계도 이제 요 소재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 밝은 은색이 굉장히 많은 제품, 뭐 소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류테늄, 요거는 회색의 도금 피막을 얻기 위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펜촉 앞부분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출제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확실히 느낌이 올 거예요. 안경테에 쓰이는 구리합금으로 구리, 니켈, 아연이 주축이 된 합금. 그러면은 구니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양군이야. 이게 보여서 일단 양백으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신다 하더라도 뒤에 가공성이 좋으나 녹청이 생기기 쉬운 단점인 합금 재료는 요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양백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내용을 모르더라도 구리, 니켈, 아연 양백이구나 이렇게 고르고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이번엔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요것도 아마 쉽게 풀릴 건데 요거는 정답은 니켈입니다. 니켈. 이것처럼 사실 외우고 굉장히 내용 자체는 암기 과목이지만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고 한 문제당 20초 정도면 충분히 푸실 수 있고 문제도 쉽게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먹고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경테에서 이제 금속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고요. 금속테에서 이제 보시면 안경테의 일단은 기능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었죠. 저희가 그래서 안경테의 기능에 대해서 뭐 단일 재질이 있고 이제 복합 재질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합 재질에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이제 콤비 브라우테 그리고 브라우 라인테, 서머트 브라우테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걸로 콤비 브라우는 전면부가 플라스틱, 다리가 메탈 그리고 브라우 라인은 전면부에서 아랫부분만 메탈, 나머지는 플라스틱 서먼트 브라운은 전면부에서 상부림만 플라스틱, 나머지는 메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안경테의 분류는 이제 무테도 있고요. 반무테도 있고 알바이트테, 접는테, 아니면 걸림테, 프리즘테 이렇게 나와 있고 무테는 이제 다양하게 무테든 반무테든 다양하게 불리는 이 이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투포인트 테, 뭐 림리스 테 이런 거는 이제 무테를 말하는 거고 림 하프테 아니면 나일론테, 소프론테 아니면 림론테 이런 거는 이제 반무테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합 재질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안경테 분류하면 뭐 무테, 반무테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반걸개 다리, 그리고 케이블 다리와 나선 다리는 스포츠용이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귀에 딱 고정이 돼서 이제 잘 흘러내리지 않고 딱 고정될 수 있게 그리고 고든 다리는 스포츠용 고글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안경테 부품에 대한 명칭 이 전면부 렌즈를 고정하는 거는 렌즈 삽입부 뭐 림 이렇게 불리고 림과 림을 연결해주고 고정해주는 거를 이제 연결 브릿지 근데 이 브릿지는 앞 수평면 휨각을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휨각으로 이제 얼굴 형태 아니면 안경테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휨각을 조금 조정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코받침이 있었고 이제 메탈 안경테 같은 경우 금속테 같은 경우에는 림 조임 나사 부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귓불 부분 엔드피스 부분 여기는 이제 전면부에서 렌즈 끝부분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다리랑 이제 전면 이 몸체를 연결해 준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경사각과 다리 벌림각 이런 거를 조정을 해준다.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은 이 앞쪽은 경첩 그리고 메인 부분은 이제 다리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팁 이렇게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측은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박싱 시스템, 데이텀 라인 시스템, 상공령 시스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박스 시스템이고 제일 앞에 있는 건 렌즈 가로 크기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글자는 렌즈 브릿지 길이 그리고 맨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안경 다리 전체 길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금속 소재는 이제 뭐 열이나 전기 전도도가 크고 독특한 금속적 광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시광선의 방사 능력이 크고 뭐 변형이 이렇게 좀 되고 그리고 결정체이다. 이런 게 이제 안경 금속테의 특징이고 금속테는 이제 비금속이 있고 귀금속이 있는데 비금속으로는 이제 구리합금, 뭐 니켈합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구리합금은 청동, 황동, 양백, 블랑카제트, 베릴륨동. 그래서 청동은 구리와 주석, 약간의 인, 그래서 가공성은 좋지 않지만 탄력성이 좋아서 안경 다리로 쓴다.
그리고 황동은 이제 구리와 아연. 요거는 이제 쉽게 변색되고 녹이 좀 잘 쓰는 단점이 있고, 아연 함유에 따라서 7-3 황동 아니면 6-4 황동. 그리고 양백의 경우에는 구리, 니켈, 그리고 아연까지. 은백색을 조금 띠고요. 이제 장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녹청이 생기기 쉽습니다. 블랑카제트는 아까 양백이랑 비슷한데 주석이 추가된다. 그래서 구리, 니켈, 아연, 주석. 그래서 요것도 이제 탄력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리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베릴륨동은 구리에 베릴륨동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베릴륨동은 강도가 좋기 때문에 안경의 엔드피스 부분에 사용이 된다. 이거 지금 제가 말하면서 하는 거 이제 같이 따라해주고 같이 생각해주시면 따로 복습 안 하셔도 나중에 문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할 때 같이 따라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니켈. 니켈은 이제 은백색의 광택을 지녔고 비중이 8.9 정도 된다. 그리고 철보다는 약하지만 자성도 있고 전기 전도도도 우수한 편이다. 그리고 철보다 조금 더 부식이 산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되시면 되고, 이 니켈은 총 두 가지가 있다. 모넬, 하이니켈. 모넬은 니켈과 구리 그리고 철 망간 나오면 모넬. 내식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렌즈 삽입부나 연결부 이런 거에 제작을 합니다. 하이니켈은 니켈 함유가 많은 거, 니켈 80%, 크롬 10%. 그래서 강한 내식성이 있고, 요거는 쌈플라티나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철은 이제 스테인레스 강을 주로 외워주시면 된다 했고, 스테인레스 강은 철, 크롬, 니켈, 철크는 스테인리스, 18-8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게 주로 쓰이고, 알루미늄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 안경뿐만 아니라 이제 금속 시장에서 철강 다음으로 사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비중 자체가 낮아서 굉장히 가볍고요. 내식성이 높고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매장량이 규소 다음으로 풍부해서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제 듀랄루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이고, 구리, 마그네슘, 규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탄성이 없고 용적성이 나빠서 안경으로는 사용 안 하고 안경 나사를 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그네슘은 전자파 차폐를 하고 작은 치수 변화, 우수한 비강도와 내력, 우수한 절삭 가공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티타늄은 매장량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아요. 뭐 가볍고 내식성도 좋고 탄력성도 좋으면서 강도도 세요. 그리고 생체 적합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일반 공기 중에는 쉽게 산화가 되어서 공기 중에는 접합이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매장량이 많다. 그래서 니티놀이라는 게 이제 조금 많이 사용이 됐고, 형상기형 합금이라고도 불린다. 이거는 니켈과 티타늄의 이제 합금이고 50대 50 원잡이. 그래서 본래 상태로 복원하는 능력이 뛰어난 초탄력 탄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안경 다리 부분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금속 중에는 금이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연성과 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변색이 잘 되지도 않고 광택이 잘 유지되고, 순금 자체는 연성이 좋아서 제가 은, 구리, 니켈 이런 거를 같이 합금해서 경도와 강도를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백금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무겁고 해서 화이트 골드를 하는데, 이건 WG로 표현이 되고, 금에 이제 니켈 또는 팔라듐, 구리, 아연 등을 첨가해서 만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백금은 이제 귀금속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연성도 크고 내부성이랑 관택성이 우수한데, 약간 무겁고 이제 좀 고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은은 이제 전성과 연석도 금의 다음으로 좋고 얇은 응박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열과 전기 전도성은 금속 중에 가장 좋다.
그리고 료듐과 루테늄 요 두 개는 이제 료듐은 밝은 은색을 나타내고 루테늄은 회색의 도금 피막을 얻기 위해 사용을 한다.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금속태까지는 끝난 거거든요. 문제 아까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만 이제 알고 있어도 쉽게 풀 수 있고요. 이 정도만 따라오시더라도 적어도 안경 재료학에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는 확실히 맞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복습을 하시려면 이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큰 틀에서 금속은 어떤 걸로 나뉘고 그거에 대한 특징,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거를 간단히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뭐 집에 가서 하루 정도 있다가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오늘 배운 거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이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기도 수월할 거고 이제 머릿속에도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기나 특강 시간에는 요거를 외울 수 있는 방법, 좀 암기법, 그리고 좀 더 이제 국시에 나올 만한 내용들 이런 걸 위주로 좀 더 공부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암기법으로 외워도 충분히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어렵고 지루하고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처럼 조금씩 이제 매일매일 요 정도씩만 해주시면 1학기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래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